자, 김강균의 와사등 한번 들어갑니다. 김강균의 와사등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우선은 모더니즘, 그 다음 성격의 회화적, 그 다음 주지적. 주지적이라는 뜻은 많이 나오니까 좀 알아두셔야 돼요. 꼭 기억합니다. 저 우선 읽어볼게요. 화자의 인식과 태도를 중심으로 한다. 즉 부정적 상황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 아니고요. 현실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바탕으로 어떤 문제 등을 탐색하고 모색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성적인 측면 또는 지적인 측면으로 대상들을 판단하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주지적이다. 김수영의 폭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왜 주지적이냐? 이런 것들을 이 뜻으로 여러분들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회화적이라는 것은 묘사, 그림을 그리듯 됐죠? 어떤 풍경 자체를 또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주제 보시면 도시 문명 속에 느끼는 현대인의 고독, 비애 이렇게 나오는데 도시 문명에 대한 이미지를 또 제시합니다. 자, 그래서 주지적인 어떤 시들이 보통 이제 왼쪽에 나와 있는 20년대, 30년대 쭉 넘어오는 시들이요. 모더니즘에 대한 계통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모더니즘이라는 것의 방법론으로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모더니즘은 이미지즘 이런 식의 등식이 성립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김기림이라는 인물이 이 모더니즘을 다 들여오면서 이 이미지즘을 하나의 방법론으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모더니즘, 이미지즘, 주지적 요건 이제 20년대의 작품 속에서는 그냥 같은 등식으로 성립을 하셔도 괜찮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와사등 내용을 이제 한번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와사등은 제목 자체가 가스등. 이건 문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대화가 되면서 이 가스등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과학, 뭐 여기도 써 있지만 교회의 권위 또는 봉건성을 비판하고 과학이나 합리성을 중시해서 근대화를 지향하는 것,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그 시기와 맞물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때 김강균은 이런 근대화를 어떤 이미지로 읽어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빈 하늘에 걸려 있다. 자, 요거 묘사죠. 그죠? 그럼 차단한 줄표 있습니다. 자, 밑에 한번 볼게요. 장음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 차단한 의미를 강조하고 운율의 효과를 준다. 그 다음 긴 여름, 요거는 긴 여름해를 이미지화 시켰다. 길게 느린 그림자, 화자의 정서를 회화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요거는 머릿속에 좀 알아두세요. 자, 올라가 봅니다. 이 차단한의 뜻은 차단되어 있다, 또는 차갑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자습서에서 우선은 차갑다, 차디찬 등불, 그러니까 오른쪽 한번 가볼게요. 도시 문명을 차디차게 인지하여 슬픔을 느끼고 있다. 불이라는 것은 원래 따뜻함인데 차갑다라는 이미지가 도시 이미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차단돼 있다. 차단돼 있다라는 얘기는 등불이 켜져 있지 않다. 왜냐하면 이 가스등이 차단됐다라고 했나 봐요. 차단된 등불이 하나 빈 하늘에 걸려 있다. 그러면 이런 뜻이겠죠. 하늘에 걸려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등이 이렇게 있으면 하늘에 이렇게 가로등처럼, 그 다음 내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빈 하늘, 빈 뭔가 비어 있으니까 공허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어. 그죠? 공허함. 빈 하늘에 걸려 있다. 내 홀로 화자가 겉으로 드러났네요. 내 홀로 시적 호용이고요. 용어 차단한 호홀로 다시적 호용입니다. 내 홀로 어딜 가라는 어디를 가야 되는 것이냐? 그럼 방향 상실, 좀 어려운 말로는 무정향성 이렇게 됩니다. 소설가 구보시 일일 할 때 그때 좀 많이 나옵니다. 내 홀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냐? 신호는 신호인데 슬프다라고 그랬으니까 빈 하늘에 걸려있는 등불이 슬픈 신호다. 이렇게 화자의 정서가 투영되어 있죠. 그래서 등불은 화자에게 방향을 제시해주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슬픈 신호냐? 긴 여름 해가 황망이 나래를 접었다. 황망이 나래를 접었어요. 나래는 이 여름 됐죠? 그 시간을 구체화시킨 겁니다. 나래를 접었다라는 건 그래서 시간의 어떤 빠른 흐름 이걸 드러내기 위한 거죠. 늘어선 고층, 창백한 묘석같이 비유를 한번 볼게요. 보조관념을 썼더니 묘석이라는 건 묘지에 이렇게 붙이는 석 있죠, 돌. 그래서 묘석같이 황혼에 젖어 있다. 황혼. 그러면 시간을 약간 차단돼 있다.
만약에 낮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한번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황혼의 저저, 찬란한 야경, 찬란한 야경도 잡초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여기 사용되고 있는 보조관념들이 다 부정적인 느낌을 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요걸 알아두시면 돼요. 화자의 부정적인 식, 차가움과 무질서. 그래서 도시 문명을 보고 나서 느끼는 화자의 내면 세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헝클어진 채 사념, 벙어리 되어 입을 다물다. 여러 생각들이 벙어리가 됐다고 그랬으니까 도시에서 느끼는 어떤 감정들 뿐만 아니라 생각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다. 뭐 이런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피부 바깥에 스미는 어둠, 피부 바깥에 어둠이 스민데요. 공감각적 심상 예문집 반드시 하시고요. 구글로 그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면 도움이 좀 아마 될 것 같아요. 자,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낯설은 거리에 아우성 소리, 까닭도 없이 눈물겹거나. 화자의 정서가 드러났습니다. 눈물겹다.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애라는 감정하고 연결이 되는데 요것도 정서가 나타납니다. 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우선은 모더니즘 계통의 이미지즘 시들은 이미지 자체를 나타내기 때문에 감정이 절제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전에 정지용의 유리창 이런 것도 봤지만 정서가 겉으로 표출되는 느낌 아마 있었죠. 그래서 전체적인 틀에서는 감정이 절제되어 있지만 부분적으로 감정이 표출되어 있다라는 걸 좀 머릿속에 기억해 주신다면 보기에서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한계다. 뭐 이때 당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더니즘이라는 자체의 도시 문명 속에서 느꼈던 화자의 감정이 표출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좀 알아두시고 특히 유리창은 어조가 변한다 라는 부분까지 우리가 확인했었죠. 자, 다시 이제 원래대로 갈게요. 자, 까닭도 없이 눈물겹구나. 공허한 궁중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행렬에 섞여 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니고 왔기. 비애는 비애인데 어떻게 표현했어요? 무겁다. 이런 것들도 추상적인 것을 또는 관념적인 것을 구체화했다. 됐죠? 요거 좀 알아두시면 돼요. 광야 진달래꽃이 시험범위 들어가는 학교. 요 학교들은 요거 반드시 좀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참고해 주시고요. 황진이 시조에서 대표적으로 설명을 했던 겁니다. 자, 무거운 비애를 지니고 왔기에 길게 느린 그림자 이다지도 어둡냐. 그래서 별표 치세요. 현대인의 고독한 심정. 됐죠? 고독한 현대인의 비애를 회화적으로 표현했다. 길게 느린 그림자. 왜요? 그렇죠. 비애죠, 비애. 됐나요? 무거운 비애를 지니고 왔기에 길게 느린 그림자다. 그러면 요때 나와 있는 비애라는 부분을 됐죠? 요렇게 회화적으로 또 표현한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무거운 비애라는 부분에서는 추상적인 걸 관념적인 걸 구체화시켰다. 그죠? 비애, 관념적인 걸 구체화시켰다. 그런데 비애를 지니고 왔어요. 그러면 화자의 내면 세계가 있죠. 됐죠? 화자의 내면 세계가 비애입니다. 그런데 그 비애가 어떻다고요? 그렇죠. 요거를 지니고 왔기 때문에 길게 느린 그림자다. 그러면 자신의 정서가 그렇죠. 회화적으로 드러났다. 간접적으로. 자, 그러면서 마지막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자 어디로 요번에는 어떻게 가라는 첨가됐죠. 앞에 부분에 차단한 등불이 비난을에 걸려있다. 내용을 어떻게 가라는 요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수미상관 이렇게 변형된 거 완벽하게 똑같지 않더라도 됐죠. 대응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수미상관이라고 하고요. 수미상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렇죠.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고 하죠. 됐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동일하게 나온 게 아니라 변형이 돼요. 변형이 될 땐 그 의미가 좀 다르게 변하게 되죠. 우리 산유화에서도 했어요. 산유화. 앞에는 피고 뒤에는 치고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순환을 나타냈던 거. 여기서는 맨 처음에 어딜 가라는 자 이번에는 어디를 어떻게 가라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반복되면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 방법까지 상실하게 됐다.
그렇게 되면 심화고조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오른쪽 도시 풍경과 관련돼 있는 화자의 정서 중요하니까 좀 알아두시고요. 우선 군중, 여기에서 군중 행렬 속에서도 공허함을 느낀다 또는 고독감이다. 그래서 이걸 여기 써놨죠. 소외, 이것도 한번 알아두시고요. 소외감. 소외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좀 정확하게 찾아두셔야 될 단어입니다. 됐죠? 예, 그래서 김준태의 참깨를 털면서는 노동의 소외 뭐 이런 것도 등장을 해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 다음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구절. 됐죠? 그래서 앞에서 모더니즘 감정 절제가 중심이지만 지금처럼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내용도 있더라. 슬픈, 눈물겹다, 비애 이거 좀 알아두시면 돼요. 자, 와사등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은데 처음 접할 때는 해석할 때 이미지를 풀어내거나 명확하게 잡기 어려운 시어들이 있습니다. 그거 체크해 주시고요. 키워드 몇 개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모더니즘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회화적, 그 다음 주지적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정리 한번 그런 정도 해주시고 어휘에 있어서는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소외감 이런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맨 마지막에 장음부어의 효과 요거 알아두시는데 특히 특이한 표현이 어디서 있었어요?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부분 그냥 또 단순히 우리가 요거를 무거운 비에 요걸로만 또 알고 기억하고 있다가 틀리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어떤 부분이요? 이 부분이요. 길게 느린 그림자. 됐죠? 그 정도까지 기억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와사등 질문이 들어와서 우선 한번 영상을 미리 찍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메모 정리 잘 해놨다가 나중에 문제 풀 때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